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로 유럽의 이탈리아, 유가 하락에 따른 러시아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과 위험 요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 10년 주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번 코로나19가 전염병 수준을 넘어 이 세계 경제 위기로 확대되고 있어 지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 진원지로 유럽, 그중에서도 이탈리아가 꼽히는 건가요? 네, 이 지난 19일 기준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명을 넘어 진앙지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이탈리아는 제2의 우한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네. 코로나19 공습에 일상도 경제도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이 독일 폭스바겐은 부품 공급망이 붕괴됐고 네. BMW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 르노그룹도 스페인의 북부 대규모 공장 2곳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슬기 기자, 이탈리아발 금융 위기설 근거는 뭡니까? 네, 이탈리아는 세계 8위 그리고 유로존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총생산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무려 135%에 달해 유럽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요. 특히 이 은행 자산의 4분의 1이 정부 국채라서 자칫 정부 재정이 파탄났을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이 관광 산업이 지금 멈춰선 상태고요.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 또 이탈리아 국채를 보유한 주변 유럽 국가, 프랑스와 스페인, 이 벨기에 등으로 전이됐을 경우 금융 위기를 부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조슬기 기자.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위기가 2008년 금융 위기보다 파장이 더 훨씬 클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거는 뭡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 경제적인 피해가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으로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생산과 소비 절벽이 금융 불안을 키우고 다시 실물 경제를 뒤흔드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한층 더 단단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던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실물 경기의 추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해외와의 의존도가 높아 대외 교류가 많았거나 국제적인 가치 사슬상에 연결되어 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조 기자, 그런데 반면에 이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는 덜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맞습니다. 2008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었지만 네. 지금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다시 말해 이 금융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지금 문제가 비롯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 장기화되지 않고 잡히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금융과 실물의 이 동반 부실 가능성은 피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유럽 쪽에서 통제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가 형성이 되면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의 어떤 이런 큰 교란은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금융 시스템 붕괴나 금융 위기가 쪽으로까지 확산될 위험은 굉장히 제한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군요. 박연신 기자, 우리 경제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것, 외환 유출, 외환 유동성 부족, 외환 불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선호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극도의 불안 심리로 이 국제자금이 주식은 물론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 등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외화 유동성을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해질수록 달러 유동성 확보와 외환시장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스왑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우리 외화 유동성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박 기자, 지금 정부는 외화 유출, 외화 유동성을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새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1달러당
1,3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요. 이렇다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현재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재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필수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스와프는 두 국가가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자국의 통화를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는 겁니다. 이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등 안정적인 기축 통화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위기 때 상대국의 외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조슬기 기자. 또 예. 하나 위험 요인은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 하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일단 유가 상황을 좀 보면 작년 말 이 배럴당 60달러대를 이제 좀 유지를 했던 국제 유가 현재 20달러 선까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증산 경쟁에 최근 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세하면서 이 공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유가가 급락하면 이 물가 하락 전망에 이 소비가 줄고 또 기업 투자, 임금이 차례로 감소하게 됩니다. 경기 하강, 나아가 디플레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뜻인데요. 저유가는 이 한때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여겨졌었지만 이 최근의 유가 급락은 코로나발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성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상황이 좀 복잡하군요. 조 기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세일가스 업체들, 이 업체들이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유가가 이 올해 지속되면은 이와 연관된 에너지 업체죠. 미국의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자금난이 처할 수 있고 네. 여기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면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 셰일가스 업체인 이 체서피크라는 회사가 국제유가 쇼크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뉴욕 증시가 쇼크 증상을 보인 데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도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